봄 하면서 할 때 되게 여운을 줬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무슨 느낌이 드냐면, 누군가는 우리 세대를 이제는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힘든 시간을 오롯이 지내왔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내온 누군가, 모든 사람들에게 상영만으로도 자부심을 만들어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재미를 떠나서 영화관에서 직접 본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번 더 보러 갈까요? 여러분도 보지 못하셨다면 한 번쯤은 볼 의미가 있다. 세상의 모든 수다. 올해 1000만을 넘긴 영화는 마동석의 범죄도시 3가 유일합니다. 봤습니다. 저희가 함께. 최근에 그나마 볼만한 영화가 유행을 타고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 데이트하고 왔죠. 네, 제목이 서울의 봄. 오, 흥행 돌풍 중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뭔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런 종류의 어떤 제목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겨우 짧은 봄이 왔는데 다시 긴 겨울로 간 그런 내용입니다. 가슴 아픈 내용인데, 우리가 아침에 이 영화를 처음 봤죠. 첫 영화죠. 조조입니다. 조조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팝콘 튀기는 직원도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도 되게 줄을 길게 서서 팝콘도 샀을 정도로. 그런데 대부분의 그 관람객의 나이대가 40대 후반, 50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중장년층인데, 70대도 혼자 오신 분들 제법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어린 축에 속하는 맞아요. 그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오공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영화 자체가 그분들이나 우리들한테는 이제 가슴 아픈 추억이었던 거지.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아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뭐 교과서나 이런 데서 거의 한두 줄로 배우는데, 네, 배웠는데 이분들은 이제 경험했던 세대들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이 이후의 시대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12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가 현재 1위인데 295만 명. 네. 근데 좀 전에 300만 명 봤. 네네. 예약하신 분들까지 하면은 통계가 300만 명.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관람객 평점이 9.56입니다. 맞아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 맞아요. 참고로 범죄도시 3의 경우에는 평점이 7.72. 맞아요. 그래도 1000만을 넘었어요. 1000만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0만을 떠나서 이게 되게 만족도가 높은 영화. 그러니까 볼 사람만 보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이거 많이 보셔가지고 5천만 다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 번 봐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볼 때는 줄거리만 보고, 두 번째는 연출, 뭐 감정선, 배우들의 연기 이런 것들을 두 번, 세 번 봐도 아깝지 않다. 그 본인 생각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생각이죠.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영화를 좀 자주 봤다가 요즘에 좀 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보잖아요. 그렇게 심장 박동수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균 심박동수보다 막 170? 180?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요런 영화 상영한 후에 그 심박동수를 챌린지가 있대요. 공유하는. 나 이 영화 보면서 몇 가지 뛰었다. 이상한 게 많네. 근데 저도 계속 그거를 느꼈거든요. 그 심장이 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충실한 관계. 나는 되게 비판적인 관계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본인 말처럼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감상이 젖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몇몇 씬에서는 감동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연기력도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리고 뭐 씬 자체가 되게 괜찮았던 씬도 있었어요. 그 화장실 장면. 그 화장실에 이게 기역자로 꺾인 그 소변기가 정말 옛날 소변기인데, 근데 거기서 세수를 한다거나 그 장면이 씬이 딱 한 두 개 정도 나왔는데, 황정민 나오는. 그 황정민의 감정선, 거기서 이제 뭔가 자기의 그러니까 감정을 배출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화장실 씬이 있었고, 솔직히 어쨌든 범죄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거의 10년 이내에는 거의 대부분이 또 애들 영화도 많이 봤으니까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감상이 젖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 있어요.
예전에 실미도 그 최근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제 아빠랑 같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가족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5명이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실미도도 그냥 저한테는 그냥 오락 영화였으니까 뭐 기억이 사실 많이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튼 최근 영화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감상이 젖는 거는 되게 정말 오랜만의 경험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랜만에 영화다운 영화를 일단 봤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영상도 계속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언젠가는 만들어야겠다라는 사람으로서 소재 자체가 9시간 동안 맞아요. 되게 이런 거는 만들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장점은 여기까지. 장점 여기까지고 이제 단점 이게 단점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우성을 위한 영화다. 정우성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저는 왜 정우성이 나이 들은 것만 보였을까요? 진짜 정우성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빛의 그 정우성인데 내 기억 속에 정우성은 이게 없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내만 늙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왜냐면 뭐 사실 일반 사람들 우리한테는 정우성이 이제 잘생김의 아이콘이잖아요. 일단 정우성 하면 잘생겼다. 아무튼 이 정우성이 이태신 역으로 나왔는데 이분의 실존 인물이 장태환이라는 맞아요. 분이에요. 장태환 소장.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극 중에 반대파인 전두광과 네. 그리고 또 하나회 이 사람들이 육사 출신인데 이분은 비주류죠. 일종의 육군 종합학교 출신으로 사실 군대에서는 되게 많이 비주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장군은 거의 대부분 육사 출신이 많고요. RT 출신이라든지 3사관 출신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없으니까 따지고 보면 요즘도 군대는 거의 그런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 필연적으로 관객들은 정우성이 연기한 그 이태신 소장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보러 왔었고 저는 정우성이 연기한 이태신 역이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매 순간 정말 급박한 순간에도 절대 흥분하지 않고 그런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들이 준비한 수들이 정말 당연하고 명분이 있는 수들이 전두광에 의해서 막 파괴되고 장군, 멍군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일 수도 있었는데 조금씩 빗나갔었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전두환이 운도 되게 좋았고 머리도 정말 비상했다라는 거지. 근데 정의는 왜 항상 뒤에 따라가고 좀 더 색다른 어떤 플랜을 짜지 못하느냐. 되게 억울하고 비통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태신 역은 정말 끊임없이 플랜 B를 짜냅니다. 물론 다수의 어떤 전두광에 의해서 하나회에 의해서 그 뭐 점조직처럼 자기 밑에도 그 뭐 대령급, 중령급이 다 포진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알면서도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는 바꿔줬으면 하는. 그래서 응원하고 봤습니다. 네, 그렇죠. 이겨라. 정우성 이겨라. 그렇게 정우성을 위한 영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너무 시너지 합이 좋았고 연기를 너무 다 각자 맡은 바 잘하셔서 빛나셨어요. 근데 다 그게 어우러진 시너지가 해바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우성을 위한 연기들로 나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본 거니까 나는. 그리고 스토리상의 문제가 보통 영화나 소설은 기승전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제일 감동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전개고 되게 자연스럽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소설이나 영화는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거는 기승이 없어요.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잔잔잔잔잔잔잔 하다가 결과가 딱 나옵니다. 그 되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심박수가 되게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140분 동안 계속 막 끊임없이 긴장감을 주는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되게 루즈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장감 주다가 좀 풀 때는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풀라 하면 또 다시 막 되게 위기 상황 위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도, 레, 도, 미, 파, 솔, 라, 미, 도 뭐 하면서 미, 도 하면서 끝났으면 좋은데 미, 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스토리상 되게 그러니까 어떨 때 이런 그러니까 제 경험상 나오느냐 그러니까 되게 짧은 그 140분이라는 시간 안에 얘기하고 싶은 소재가 되게 많으면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깝다. 못한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만들더라도 이 정도보다 더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 절대 안 되지. 그런데도 약간 안타까운 마음은 있다. 아쉽다. 그렇죠. 그리고 특공부대인 이 여단이 스토리상 반란군의 핵심이잖아요. 출동을 했다가 맞아요.
그 행주대교 위에서 돌아가죠 한번. 이태신이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막아내고 가잖아. 그리고 다시 출동을 하잖아요. 네. 그냥 기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 의지나 생각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게 조금 아쉬웠는데, 어떻게 보면 2여단에 있는 그 왔다 간 그 군인 병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계급의 장교들은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총살도 당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감독이 근데 군사들의 이제 시선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나 봐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도 조금 더 다뤄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얼마나 불안하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제일 앞에서 컨보이라고 제일 앞에서 이제 나오던 그 계급이 낮은 그 중령인지 소령인지 그 사람도 중간중간 한 번씩 그래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란 말이야. 뭐 이런. 맞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짧게 지나갔다. 그런 건 좀 아쉽다. 물론 이제 다 담으려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 그리고 자잘한 이제 황정민의 어떤 사투리가 좀 아쉽다라든지, 예전에 국제시장에서는 저 이제 부산 사람인데 국제시장에서는 되게 내가 사투리를 열심히 했구나. 그러니까 뭐 서울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쓰면 되게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만일에 서울말을 되게 쓰면 이상하잖아요. 태국말 잘 못하시잖아요. 태국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국제시장에서는 되게 완벽하게 사투리를 구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공이 덜 들어간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화를 낼때 미묘한 부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가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분장만 뭐 4시간 반이 걸렸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다른 얘기니까. 분장은 되게 고생을 했는데, 황정민 그 배우가 과연 그 예전에 국제시장만큼 사투리에 공을 들였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이태신으로 나오는 그 분도 사실 경북분이에요. 장태환 소장이 경북분이란 말이야. 고향이 경북이에요. 그런데 그냥 서울말 썼잖아. 그 이제 팩트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상상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건 이제 허용으로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소한 것도 좀 아쉬움이 조금씩은 있는데, 일단은 마지막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마지막 부분. 국방부 장관의 무능함으로 이태신이 명분에서 졌어요. 맞아요. 전두광이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쪽에는 명분이 있어. 그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맞아요. 네, 들었는데. 근데 그 명분이 이제 복선인 거지. 국방부 장관이, 야, 너 하지마. 너 이제 직위해제야. 이러면서 명분에서까지 졌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명령하지 않고 순응하는 그 장면이, 무력감이 우리가 70년대로 79년대 그날로 돌아간 무력감이 느껴졌어.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많은 바리케이트를 뚫고 이제 전두광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두광도 가다가 이래 와요. 사실 거기서 스토리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 꼬였던 것 같아. 되게 멋있게 쳐다보고, 충분히 그런 이제 설정이나 아니면 촬영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감독이 이 전두광을 좀 약간 뭐라고 해요? 멋있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되게 많이 느껴졌었나 봐.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알 수가 없지. 얘가 갈라다가 못 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되게 어색했다고, 그 연기가, 마지막 연기가 이제 이걸 보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되게 막 갈팡질팡하는 게 느껴져. 근데 안 봐도 되는데 굳이 보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막 바리케이트를 대신 막 넘어갈 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감독이 지금은 죽은 전두환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되게 기대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확하진 않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는 군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아니다. 뭐 이런 되게 생각보다 임팩트가 적은 얘기를 했어. 그리고 말없이 이제 끌려가죠. 그리고 이후에 이태신이 어디로 끌려가죠. 네. 고문장소로 끝나가가지고 거기에 참모총장이 이미 고문을 받고 있어. 저항하고 있는 그 고문,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이제 저항을 받을 때 민주주의의 봄은 이제 가고 기나긴 겨울이 왔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 사실 그때 나도 눈물이 났어요. 그랬죠. 그 남겨진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제가 마치 그 장소에서 묶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10대 군가가 장엄하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 군가는 되게 군대라는 데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폐쇄적이고 그런 느낌이 강한데 그거를 그 순간에 되게 장엄하게 편집을 해서 부르니까 되게 긴 여운을 주는 거예요. 맞아.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설을 우리는 간다. 저도 이 노래를 군대에 있을 때 끊임없이 불렀는데 되게 신나게 불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봄 하면서 할 때 되게 여운을 줬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무슨 느낌이 드냐면 누군가는 우리 세대를 이제는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 우리가 꼰대라고 불렀던 그 세대가 물러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꼰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힘든 시간을 오롯이 지내왔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내온 누군가 모든 사람들에게 상영만으로도 자부심을 만들어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재미를 떠나서 영화관에서 직접 본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번 더 보러 갈까요? 싫어요. 여러분도 보지 못하셨다면 한 번쯤은 볼 의미가 있다.